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 시간입니다.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죠.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. 흔히 말하는 저성과자 문제에 대해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, 또 어쩔 수 없이 근로관계를 끝내야 할 때 법적으로 뭘 조심해야 할지, 오늘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명쾌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분과 함께합니다. 특히 기업에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또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조직 관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 분석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사실 법적으로 저성과자라는 용어를 딱 정의해 놓은 규정은 없어요. 실무적으로 보자면 보통 이제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좀 부족해서 상당 기간 동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무 성적이 계속 부진한 경우, 뭐 이럴 때 우리가 저성과자라고 부르죠. 뭐 어떤 연구에서는 조직 내 하위 한 5에서 10%다 뭐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. 잠깐 일시적으로 성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성과가 기준에 미달한다. 이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잠깐 좀 부진하다고 해서 바로 저성과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네요. 네, 절대 아니죠. 그러면 회사가 어떤 직원을 이 사람은 좀 성과가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 관리를 시작할 때요. 특히 해고라는 좀 극단적인 조치를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겠군요. 네, 바로 그 절차가 핵심입니다.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해고를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보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회사가 충분히 노력을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.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예요.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저성과자로 판단했는지 이게 합리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겠죠. 평가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개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줘야 합니다. 실질적인 기회요?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? 그냥 뭐 잘 좀 해봐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예를 들면 교육 훈련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코칭을 붙여준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직무로 바꿔주는 것까지 포함해서요. 실제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회사가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최근 대법원 판례들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. 회사가 정말 진정성 있게 개선 노력을 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관건이죠. 그런데 뭐 그렇게 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아지지 않는다. 이럴 때 회사는 이제 해고를 고려하게 될 텐데요. 법적으로 봤을 때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게 인정되려면 그 기준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아주 높습니다.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저성과자 해고에서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,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네요.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? 그냥 성과가 낮다?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단순히 뭐 다른 직원보다 성과가 좀 낮거나 아니면 특정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.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굉장히 우수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성과가 떨어져서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.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이 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.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정말 엄격하네요. 그럼 법원은 뭘 보는 건가요?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. 우선 그 업무 능력 부족의 정도가 정말 심각한지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지,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지,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개선 기회를 줬는지, 교육이나 뭐 전환 배치 같은 거요. 그리고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직원의 태도나 실제 성과 개선이 전혀 없었는지,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. 와, 들어보니까 정말 쉽지 않네요. 네, 사실상 회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이 일하기 어렵다.
이게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까 그 판례 이야기에서 대기 발령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. 성과 부진한 직원한테 대기 발령을 내리는 것 자체는 괜찮은 건가요? 회사의 인사권으로 볼 수 있나요? 대기 발령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 같은 게 인정되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업무에서 잠시 배제시키고 교육을 시키거나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로 옮기는 걸 고려하는 기간으로 활용되죠.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설령 그 대기 발령 조치가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해고는 또 별개로 정당성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. 아, 대기 발령이 정당해도 해고는 또 다른 문제다. 네, 그렇습니다. 대기 발령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회통념상 고용불가라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고가 정당해지는 겁니다. 별도의 판단 과정이 필요한 거죠. 정말 저성과자 관리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. 먼저 객관적인 평가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피드백이랑 명확한 개선 목표를 제시해줘야 하고요.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교육이나 배치 전환 같은 개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과정을 또 꾸준히 지켜보면서 평가하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회사를 보호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기록이 중요하군요. 네, 해고는 이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더 이상 고용 유지가 불가능하다. 이렇게 판단될 때 고려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후의 카드인 거죠. 네, 오늘 정말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. 저성과자 관리가 단순히 그냥 실적이 낮은 직원을 내보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공정한 평가,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개선 기회 제공, 이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. 절차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유도 중요하고 둘 다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.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기준이 이렇게 높은 현실에서 기업들은 단순히 사후 관리나 해고 절차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제적으로 직원들을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애초에 저성과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? 경영상의 효율성 그리고 직원을 보호하는 가치, 이 둘 사이에서 더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풀어드릴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